시키는 대로 해. 확 잘라버리기 전에. 오 과장이 서영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사람한테 손 떼면 안 되지.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강성그룹 회장이었거든요. 그날 한 여자의 운명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승진이 실력 때문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구독하시면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하시설관리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작업모에 구겨진 셔츠 차림의 그는 어느 모로 봐도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아저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새로 오셨어요? 젊은 청소 직원이 태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임시로 나왔습니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태호는 미리 준비한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박상철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네요. 올해 62입니다. 에고, 이 나이에 청소일 하시려면 쉽지 않으시겠어요. 자식들은 뭐합니까? 박상철이 동정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저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려고요. 박상철의 친절한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위층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청소해야 하는데 다리 아프면 꼭 말씀하시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호는 전략기획팀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사무실 안을 살폈습니다. 서영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한대리,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봐. 오 과장이 큰 소리로 서영을 불렀습니다. 태호는 걸레질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과장님. 서영이 서류를 들고 오 과장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이게 보고서야? 이걸 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하라고? 오 과장이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서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처음부터 다시 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숫자 말이야, 숫자. 이렇게 딱딱하게 쓰면 윗선에서 싫어해. 알아서 좀 조정할 줄 몰라. 태호는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금세 알아챘습니다. 숫자를 조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수치는 실제 자료 기준입니다.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오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상. 회사 규정? 야, 한서영. 회사 생활 몇 년 차야? 윗사람 말 들을 줄도 몰라. 오 과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위협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서영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 이름 걸고 거짓 보고서는 못 씁니다. 서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진짜. 오 과장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봐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태호가 오 과장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뭐야, 이 청소부가. 네가 뭔데 끼어들어. 당장 나가. 오 과장이 태호를 밀치려 했습니다. 태호는 오 과장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사람한테 손 올리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 아저씨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작업모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구부렸던 허리를 곧게 펴며 오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 회장님? 오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영 또한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해. 인사팀장하고 부서장,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해. 태호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예, 회장님. 한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과장? 태호가 오 과장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이런 식으로 일했나? 아닙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그게 오해야? 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영은 부장 겸 팀장으로서 첫 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 팀을 이끌게 된 한서영입니다. 서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차장이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준비한 월간 보고서 검토 일정은 언제로 잡을까요? 서영이 의제를 꺼냈습니다. 글쎄요.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죠. 김 과장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마감이 있으니까 일정을 정해야겠는데요. 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알아서 하시죠. 저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 차장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영은 팀원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각자 담당 업무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서영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저희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박 차장이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은 다른 팀원들과만 눈빛을 주고받더니 서영을 두고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같이. 서영이 급히 따라 나섰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은 홀로 남겨진 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서영이 사무실로 돌아오니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서영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김사원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김사원이 컴퓨터를 살펴봤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해서 계정이 잠긴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적도 없고요. 서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박 차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 어제 급하게 자료가 필요해서 컴퓨터 좀 썼어요. 비밀번호 몰라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됐는데. 제 허락도 없이요? 서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 부장님이 갑자기 생긴 거라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냥 썼거든요. 박 차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서영은 혼자 남아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확인하려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세대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파일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서영이 파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신 엉뚱한 가짜 파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중요한 수치들이 모두 틀려 있었습니다. 서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경쟁 입찰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서영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김사원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김사원, 혹시 어제나 오늘 제 컴퓨터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사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오 과장님이 보안팀 김 팀장하고 함께 여기 오시는 걸 봤어요. 오 과장이요? 지금 지하에 있는데? 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야간 출입증 때문에 김 팀장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사원의 말에 서영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사원,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영은 즉시 서버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사원도 옆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부장님. 어제 새벽 2시에 누군가 서버에 접속했어요. 김사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을까요? 보안팀 권한으로 접속한 것 같은데요. 서영과 김사원은 밤늦도록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전 백업 파일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찾았다. 김사원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 과장이 예전에 작성한 원가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세요. 원재료비 계산이 완전히 틀렸어요. 서영이 김사원에게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15% 이상 올라갈 텐데요. 김사원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새로운 원가 절감안을 완성하기 위해 밤새 작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원들이 출근하자 서영의 책상 주변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차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파일이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 밤새 복구했어요. 그런데 더 좋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서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확한 거예요? 이 차장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검증도 끝났고요. 서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본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부장,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어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개선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서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이 자료를 검토한 후 감탄했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었구나.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부장이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부장에게 적극 협조하기 바라. 팀원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오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오 과장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잘 됐네, 한서영.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오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서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지나쳤습니다. 퇴근길에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괜찮지?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서영이 밝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회사에서 겪은 일들을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지하 자재관리실에서 오 과장이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전무님, 저 오창수입니다. 오 과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성그룹 신소재 개발 정보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한서영 그 여자 약점도 찾아드릴게요. 오 과장의 목소리에 비열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신 저를 본사로 복귀시켜 주세요.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과장이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으스스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강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새로운 임원의 취임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호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인재를 소개하겠습니다. 태호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S그룹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박진호 전무를 전략기획실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50대 후반에 그는 날카로운 인상과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호입니다. 박 전무가 냉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무능한 인사는 즉각 퇴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파격적인 승진 인사에 대해 의문을 표합니다. 박 전무가 서영이 앉은 방향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강성그룹 내부의 암을 도려내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박 전무의 선언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박 전무는 즉시 서영을 불렀습니다. 한 부장, 첫 번째 과제를 주겠습니다. 박 전무가 서영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S그룹과의 합동기술 이전 프로젝트 최종 계약안을 작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영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 전무의 위협적인 말에 서영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오 과장이 박 전무의 비서실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오 씨가 제 보좌역을 맡을 겁니다. 박 전무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오 과장이 서영을 보며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오 과장이 일부러 부장님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 과장은 팀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 오 과장이 박 차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차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박 전무 라인을 타면 승진도 빠르고. 그런데 한 부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 며칠 못 갈 거야. 오 과장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서영은 프로젝트 자료를 요청했지만 박 전무는 핵심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 전무가 서영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영이 설명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박 전무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영은 부족한 정보로 계약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 과장은 서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서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오 과장이 몰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영의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중요한 기술 가격과 손익분기점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제 됐어. 오 과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S그룹 실무자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며칠 후 S그룹과의 최종 협상 자리에서 서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계약하기 어렵겠습니다. S그룹 실무진이 강성그룹의 내부 견적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가격은 어떻게 아신 건가요? 서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 아니면 계약 파기입니다. S그룹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보안팀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박 전무가 막았습니다.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접근을 제한합니다. 박 전무가 고문 권한을 내세웠습니다. 서영은 임원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한 부장, 이번 계약은 우리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태호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박 전무가 서영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하산 인사의 한계입니다. 박 전무의 날카로운 공격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회장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가져오십시오. 태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서영은 짐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오 과장의 명함 뒷면에 무엇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전무 연락처, 한빛전자 갑질 사건 자료. 서영의 눈빛이 번뜩 밝아졌습니다. 한빛전자?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영은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아,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서영이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민준이 서영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내 IT 인맥을 동원해서 회사 보안망을 조사해 볼게. 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영의 메일함에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박 전무와 오 과장의 커넥션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복잡한 숫자로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영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메일을 분석했습니다. 이 IP 주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준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찾았다. 한빛전자 김 사장의 IP야. 민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대리 시절 부도 위기에 몰린 한빛전자 김 사장에게 익명으로 법률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친절이라는 게 그 일을 말하는 건가? 서영이 메일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김 사장님을 만나봐야겠어. 서영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민준도 서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암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에 줄지어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아, 이것 봐. 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서영을 불렀습니다. 뭐야? 서영이 민준 옆에 앉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발신자 IP 주소가 확실히 한빛전자 김 사장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건 파일이 여러 번 우회해서 전송됐어. 민준이 마우스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누군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다는 거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흔적이 보여. 민준의 말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김 사장님을 만나러 가자. 서영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빛전자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과 녹슨 간판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김 사장이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한서영입니다. 몇 년 전에 법률 조언 해드린 적 있는. 아, 그때 그분. 김 사장의 표정이 밝아졌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김 사장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사장님, 박 전무 때문이죠? 서영이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요. 김 사장이 급히 두 사람을 공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대부분의 기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몇 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가 우리를 망쳐놨어요. 김 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S그룹에 있을 때부터 하청업체들을 쥐어짰거든요. 김 사장이 차를 끓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치고 뒤로는 리베이트를 요구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긴 한데 김 사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서영이 김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전무의 비리를 막지 못하면 그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예요. 우리 회사마저 무너뜨릴지도 모르고요. 서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 사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박 전무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막아요. 정말 위험해요. 박 전무가 알면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김 사장이 사무실 구석으로 가서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박 전무가 S그룹에 있을 때 우리한테 요구했던 이중 회계 장부 원본이에요. 김 사장이 파일을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서영이 파일을 펼치자 박 전무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리베이트 금액과 계좌 번호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서영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전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급히 차로 향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서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박 전무와 오 과장이 우리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서영의 폭탄 발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박 차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김 사장에게 받은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걸 보세요. 팀원들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잡을 계획이 있어요. 서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가짜 정보 믿기 작전이에요. 서영이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박 전무를 속이기 위해 실제 계약 조건과 반대되는 독소 조항이 담긴 가짜 계약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오 과장이 그걸 가져갈 테고. 이 차장이 서영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맞아요. 발표회에서 박 전무가 그 가짜 정보로 저를 공격할 때 진실을 폭로하는 거죠. 서영의 계획을 들은 팀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장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사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게요. 박 차장이 의외로 서영의 편에 섰습니다. 정말요? 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부장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보니 정말 회사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진짜더라고요. 박 차장의 진심 어린 말에 서영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일부러 가짜 계약서 초안을 책상 위에 놓고 퇴근했습니다. 1시간 후 오 과장이 슬금슬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걸렸군. 오 과장이 가짜 계약서를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해 박 전무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 한서영 끝이야. 오 과장이 음흉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한편 민주는 아버지 태호의 서재에서 과거 인사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있다. 민준이 박 전무의 과거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S그룹에서 쫓겨날 당시 배임 및 횡령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영아, 이것도 증거로 써. 민준이 급히 서영에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서영은 밤새 진짜 기술 이전 계약안과 박 전무의 비리 폭로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새벽녘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해 서영을 도왔습니다. 부장님, 발표 자료 디자인 수정했어요. 김사원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서영이 팀원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나요? 박 차장이 물었습니다. 네, 완벽해요. 서영이 2개의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 과장이 박 전무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종 확인 완료. 한서영, 이번이 마지막이다. 오 과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한서영,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결전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서영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진실을 담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서영은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영이 중얼거리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 회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진과 S그룹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전무가 맨 앞자리에서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오 과장은 맨 뒷줄 구석에 앉아 서영의 실패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서영 부장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태호 회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 단상에 올라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팀 부장 한서영입니다. 서영이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S그룹과의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박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발표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부장이 S그룹의 굴욕적인 조건을 수용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 전무가 가짜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S그룹 관계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우리 회사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가득합니다. 박 전무가 계약서를 흔들며 서영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없는 인사의 결과입니다. 박 전무의 공격에 일부 이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부 스파이를 잡기 위해 유포한 가짜 초안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는 바로 서영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스크린에 김 사장에게 받은 박 전무의 불법 리베이트 증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박진호 전무 당신입니다. 서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전무가 당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영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 과장이 S그룹 실무자에게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녹취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회사 신소재 개발 정보가 있어.
한서영, 그 여자 약점도 찾아줄게. 오 과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S그룹 관계자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S그룹 대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S그룹 사람들이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태호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즉시 경호팀을 투입해 사법 처리를 의뢰하라.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박 전무가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회장님, 함정입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박 전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 과장은 이미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야. 오 과장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이 두 번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이제 진짜 계약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화면에 완전히 새로운 계약 조건들이 나타났습니다. S그룹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강성그룹의 유리한 조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존 조건 대비 수익률이 30% 향상됩니다. 서영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원가 절감 효과만으로도 연간 50억 원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사진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 기술은 우리가 보유하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서영의 완벽한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2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때 태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훌륭합니다. 태호가 힘차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사진과 팀원들이 기립하여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영은 팀원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감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능력으로 이 자리를 획득했음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태호가 단상으로 올라와 서영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의 승진은 내 인생 최고의 인사였네. 태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길 생각이니 준비하게. 태호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끌려나가던 오 과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한서영, 너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오 과장의 저주 섞인 외침이 들렸습니다. 서영은 단호한 눈빛으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한편에서 민준이 서영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영이 민준을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성그룹의 진정한 혁신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호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니가 바로 우리 그룹의 미래일세. 서영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서영은 팀원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김사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서영이 팀원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서영아. 민준이 서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서영이 민준의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영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부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알려줬습니다.
내일 일정에 잡아주세요. 서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능력으로 증명된 진정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능력 있는 여성 임원 강성그룹의 새로운 희망. 신문과 방송에서 서영을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아내 윤 여사는 며느리의 높은 인기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보, 서영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지 않아요? 윤 여사가 태호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당연하지. 태호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지면 안 되죠. 윤 여사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 여사가 서영을 본가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서영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윤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영 씨, 요즘 너무 바쁘죠? 윤 여사가 찬찬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업무가 많아서요. 강성그룹은 며느리가 아닌 회장과 아들의 것입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영이 깜짝 놀라며 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에는 직함을 내려놓고 가정을 돌보세요. 윤 여사가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서영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여자는 가정이 우선이에요. 윤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서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날뛸수록 민준이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윤 여사의 말에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의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다고요. 윤 여사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강성그룹 인사팀에서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과장을 3년간 유럽지사 신규 사업부로 파견합니다. 인사팀장이 발령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윤 여사가 며칠 전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꾸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부담스러워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파견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3년? 갑자기 왜? 민준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유럽 지사 확장 사업이 중요해서 그래요. 인사팀장이 어색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즉시 서영에게 연락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서영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하겠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서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서영이 밝게 물었습니다. 응, 별일 없었어. 민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오늘 괜찮은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 서영이 기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서영의 밝은 모습을 보며 더욱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이 우연히 민준의 책상에서 파견 명령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이 서류를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그게. 민준이 당황해했습니다. 3년간 유럽 파견? 언제 받은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를 당신 혼자 결정하려 했구나. 서영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거부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 거부하면 돼. 간단한 거 아니야?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회사 명령인데 어떻게 거부해? 아버지 체면도 있고.
민준의 말에 서영이 더욱 화났습니다. 체면이 나보다 중요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두 사람의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때 윤 여사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파견 건 어떻게 생각해? 윤 여사가 은근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죠? 민준이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가문과 회사 일을 포기하겠다는 거니? 윤 여사가 되물었습니다. 서영이와 헤어지라는 뜻입니까? 그 여자가 우리 가문의 해가 돼. 윤 여사의 솔직한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민준과 서영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영은 시어머니의 압박과 민준의 독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서영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으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전략 회의 중에 서영이 갑작스럽게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요. 서영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이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부장님, 팀원들이 급히 서영을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서영이 실려가는 모습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부장이 쓰러졌다고? 태호가 놀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시민성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경고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윤 여사가 병실로 찾아왔지만 서영을 걱정하기보다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봐요,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몸이 못 버텨요. 윤 여사가 여전히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병실에서 서영은 윤 여사와 민준이 서로를 탓하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서영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민준이 어머니에게 항의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윤 여사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서영은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불화하는 것 같아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태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집안의 평화를 위해 사임하겠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제목을 한서영 사직서 다크로 저장했습니다. 잠시 후 태호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태호의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병원 복도에서 윤 여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민준의 간절한 부탁에 윤 여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영의 사직 의사를 전해 듣고 즉시 윤 여사를 본사 근처의 오래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3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여기로? 윤 여사가 의아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영이 사직서 쓴다던데. 태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잘된 일 아닙니까? 원래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하는 거고. 윤 여사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도 예전에 이랬잖소.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누가 생활비 벌었소? 태호가 과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이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렸소. 태호의 목소리에 감사가 담겼습니다. 윤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당신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요? 태호가 윤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이도 마찬가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거란 말이요. 태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윤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입지가 민준이도 충분히 훌륭하오. 서영이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더 빛나는 거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여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요? 인정하는 게 늦지 않았소. 태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퇴사 종용은 없던 일로 하겠어요. 윤 여사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한 서영은 사직서 대신 완전히 다른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유연 근무제 및 육아 병행 시스템 도입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이 태호의 사무실로 찾아가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태호가 파일을 펼쳐보더니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겪은 고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서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맞벌이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복지 시스템입니다. 서영이 기획안의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인재 유출을 막을 유일한 해법입니다. 서영의 역설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아버지를 찾아가 파견 명령 거부 대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파견을 거부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본사와 유럽 지사를 연결하는 원격 업무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겠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견의 물리적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태호가 아들의 기술적 해결책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네, 이미 기초 설계는 끝났습니다.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서영의 복지 기획안과 민준의 기술적 해결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태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회에서 WLB 프로젝트가 정격 승인되었습니다. 한 부장에게 프로젝트 총괄 권한을 위임합니다. 태호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영이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 여사가 서영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영이에게 내 아들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은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서영과 민주는 팀원들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서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민준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로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서영이 주도한 WLB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였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 유연 근무제 확대 사내 어린이집 운영. 혁신적인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은 워킹맘과 워킹데디의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한 서영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 부장님 덕분에 우리도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한 워킹맘 직원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복지 시스템 도입 후 강성그룹은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가가 더욱 상승하며 기업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언론에서 서영을 경영혁신 리더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준의 원격 플랫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전략기획실 부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영이의 든든한 조력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저녁 회사 옥상에서 서영과 민준이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한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영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팀이니까. 민준이 서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시간 윤 여사는 집에서 TV 뉴스에 나온 서영의 인터뷰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성그룹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주도한 한서영 부장입니다. 뉴스 앵커가 서영을 소개했습니다. 윤 여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윤 여사가 직접 담근 장아찌를 서영의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래요. 비서가 전달했습니다. 서영이 장아찌를 맛보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서영이 회사 로비를 지나가다가 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복지 시스템 덕분에 육아 휴직에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 동료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복지의 선순환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서영과 민주는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영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강태호 회장의 은퇴 기념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강성그룹 역사상 최연소 여성 전무로 승진하여 그룹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경영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서영의 모습에서 5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카리스마가 풍겼습니다. 엄마, 저기 할머니 회사야? 5살 된 딸 지안이 서영의 손을 잡고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응, 맞아. 엄마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서영이 딸을 내려다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지안의 다른 손을 잡으며 가족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민준은 기획조정실 실장으로서 서영의 든든한 경영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지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안아, 여기가 할머니네 회사야. 엄마가 정말 훌륭하게 일하시는 곳이지. 윤 여사의 말에는 며느리에 대한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대단해요? 지안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정말 대단하단다. 할머니보다 훨씬 더 똑똑해. 윤 여사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는 오래된 신문 조각들을 찢어버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 과장이었습니다. 한서영 전무 승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찢어진 신문 조각 사이로 보였습니다. 횡령 혐의로 불명예 퇴직한 후 일용직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오 과장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거친 손, 그리고 원망에 가득 찬 눈빛이 과거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젠장, 저 여자가. 오 과장이 중얼거리며 찢어진 신문을 휴지통에 던져넣고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태호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은퇴와 함께 강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그룹을 혁신으로 이끈 인재가 있습니다. 태호가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영 전무를 강성그룹의 실질적인 미래로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서영 전무와 민준 실장이 공동으로 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태호의 공식 발표에 강당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영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이 깊이 인사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의 성공은 능력과 증명, 그리고 함께해준 동료들 덕분이었습니다. 서영의 겸손한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력과 성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영이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모든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서영의 연설에 여성 직원들이 특히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영과 민주는 지안을 재우고 처음 만났던 전략기획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모든 게 시작된 곳이네. 서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예전 오 과장이 앉았던 자리에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신입사원의 책상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처음 앉았던 대리 자리는 지금 팀장 책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민준이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서영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경이 아닌 당신의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어. 민준이 서영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서영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이야. 민준이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펜으로 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써줘. 민준의 청혼에 서영이 감동했습니다. 물론이지. 서영이 펜을 받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타고 중요한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강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서영이 주도한 WLB 프로젝트 광고판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직원이 행복한 회사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엄마들, 유연근무제로 여유를 찾은 아빠들이 활기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리무진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룹의 새로운 5개년 계획 최종안을 검토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진출 확대, 신기술 개발, 사회공헌 활동 등 야심찬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무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알려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이 노트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서영이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다녀와. 지안이랑 잘 지내고 있을게.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중요한 계약이라 며칠 걸릴 것 같아. 서영이 업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우리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어. 알았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은 서영이 출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오 과장의 폭행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도 회사 내 정치도 모든 시련을 능력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글로벌 진출 전략 마이너스 여성 리더십 확산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뉴스에서 서영의 해외 출장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성그룹 한서영 전무가 유럽 주요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서영의 성공 신화를 소개했습니다. 윤 여사가 TV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집에서 지안이를 돌보던 민준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정말 멋지지? 응, 엄마 최고야. 지안이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멀리 유럽 하늘을 날고 있던 서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 새로운 세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증명된 그녀의 성공 신화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배경이나 운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끈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처음엔 폭행을 당하고 조직적 왕따에 시달렸던 서영이지만 그 모든 시련을 복수가 아닌 실력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와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며 쓰러졌던 그녀가 결국 회사의 복지 시스템을 바꾸고 최연소 여성 전무가 된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도 서영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능력으로 증명된 서영의 성공 신화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